강남 대치동 수십억 로또 아파트라 불리던 곳이 사실은 금융 단두대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재건축 당첨 곧 부의 상징,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믿음. 하지만 실제로는 조합원들에게 예상치 못한 채무 부담이 전가됨. 안전하다 믿었던 강남 부동산조차 위기에 노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DH 대치에델루이 조합원 169명에게 2,400억 원대 채무 담보 요구. 서명 거부 시 열쇠조차 가질 수 없는 구조. 언론이 로또라 치켜세운 재건축이 사실상 금융 리스크의 함정으로 전락. 재건축 재개발 투자 전 조합의 재무구조, 사업비 조달 방식 철저히 검토. 계약서 확인 단순 분양가 외에 추가 부담금, 채무 승계 조건 반드시 확인. 전문가 상담 변호사 금융 전문가를 통한 계약 리스크 점검 필수.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극의 시작은 너무 완벽했습니다. 서울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대박 재건축이었으니까요. 누구도 실패를 예상하지 못한 사업. 입지, 학군, 브랜드 모든 조건이 최고였는데 오히려 그 완벽함이 방심을 불렀고 경고등은 꺼진 채 폭주하기 시작. 입지 조건. 대한민국 넘사벽 지역 강남 대치동. 명문 휘문고, 대명 중대 연초 등 학군 밀집 교육 집값 보증 수표. 삼성역대 지역 한 티역 트리플 역세권. 입지만으로도 이미 성공 예약된 듯한 분위기. 브랜드 파워. 2019년 현대건설 시공사 선정. 일반 힐스테이트가 아닌 최고급 브랜드 DHDH 채택. 공사비 약 1,171억 원 단순 아파트가 아닌 부의 기념비 선언. 재건축 재개발 투자 시 입지와 브랜드만 보지 말고 재무 구조와 리스크 관리를 먼저 확인.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추가 분담금 채무 구조를 반드시 점검. 에이, 설마 DH가 망하겠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럴싸한 숫자가 있었거든요. 조합원들은 단순히 희망만 본 게 아님. 전문가 분석 자료, 숫자로 보이는 확실한 이익. 하지만 그 장밋빛 계산이 오히려 최악의 덫이 될 줄은 몰랐음. 사업성 분석 자료 2021년. 총 수입 약 4,743억 원. 총 지출 약 2,977억 원. 엄청난 흑자 구조처럼 보였다. 추정 비례율. 기준 100%만 넘어도 사업성 양호. DH 대치 에델루이 무려 130.5%. 1억 내면 1억 3,050만 원으로 돌아오는 계산. 재건축 투자 시 추정 비례율에만 매달리지 말 것. 공사비 인상, 금리 상승, 추가 분담금 리스크까지 반드시 고려. 장밋빛 숫자 뒤에 숨은 가정 조건을 확인하는 습관 필요. 정책은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음. 그러나 강남에선 오히려 폭발적인 부의 사다리로 작동. 이게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오만으로 변질시킴. 분양가 상한제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건설사가 분양가를 임의로 정하지 못함. 정부 지자체가 상한선을 지정 너무 비싸게 팔지 마. DH 대치 에델루 적용 사례. 강남구청 확정가 평당 약 6,530만 원. 34평형 약 22억 원, 25평형 약 16억 원. 시장 시세와 격차. 주변 시세 대비 최소 7억 최대 13억 차이. 계약 도장 찍는 순간 최소 10억 이상 시세 차익 확보. 청약 제도와 정책 변화를 반드시 주시할 것. 분양가 상한제 같은 제도는 단순 규제가 아니라 시장 판도를 바꾸는 기폭제.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시세 정책 수요를 입체적으로 교차 검증해야 안전. 10억 로또라 불리던 강남의 새 아파트. 그 화려한 환상 뒤에 숨겨진 건 단 하나의 카드에 모든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전국이 열광 조합원들은 우린 선택받은 승리자라는 착각.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의도치 않게 조합의 재물을 옥죄기 시작. 돈은 막히고 비용은 치솟는 아이러니. 분양 구조의 함정. 일반 분양 가능 물량 단 72가구. 상한제 때문에 매출 확대 불가 수입 제한. 비용 구조의 악화. DH라는 최고급 브랜드 시공 비유집이 계속 상승. 프리미엄이라는 자부심이 오히려 족쇄로 작용. 조합의 선택. 돌파구 단지 내 상가 매각. 분양으로 못 번 돈 상가로 메우자 사실상 한 장짜리 베팅. 부동산 투자는 수입 지출 구조의 균형이 핵심. 화려한 브랜드, 입지보다 더 중요한 건 재무 안전성. 수익 다변화 vs. 단일 카드 베팅의 차이가 생사를 가른다. 강남 최고가 아파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선택. 단지 가치를 올리지도 못할 배타성을 지키려다 현금 20억 원이 공중분해됐습니다. 서울시의 기본 원칙 소셜 믹스 일반 분양 임대 아파트 함께 건설. 하지만 조합은 이 원칙을 대놓고 어김 동호수 추첨 꼼수. 결국 강남구청 벌금 20억 원 선고. 지금 당장 빚도 산더미인데 이게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소셜 믹스 위반 제도적 처벌. 현금 20억 원 납부 조합 재무 악화. 배타성 집착 경제성보다 이미지 우선. 부동산 가치 입지 브랜드 재무 안정성. 배타성과 허영은 투자 가치를 오히려 깎아내리는 독.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현금 20억 태우는 순간 그건 투자가 아니라 감정 소비다. 단 한 번의 상가 매각 실패. 그 순간 수천억 원짜리 강남 재건축 프로젝트의 운명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조합의 재무계획 상가 매각 성공에 100% 의존. 하지만 시장은 냉혹 상가 매각 실패. 결과 수입의 가장 큰 기둥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상가 매각 실패 조합의 자금 공급 차단. 비상자금 계획 부재 즉시 유동성 위기. 프로젝트 전체가 부도 위기 직면. 위험 분산 리스크 매너지먼트 없는 사업은 모래 위에 세운 성. 대규모 프로젝트일수록 복수의 자금 조달 플랜이 필요. 강남 불패라는 신화에 기대는 순간 위험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새 집의 열쇠 대신 날아온 건 핸드폰 문자 한 통.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의 아파트를 2,440억 원 빚에 담보로 내놓으세요. 조합원들이 기다려온 건 황금빛 새 아파트. 그러나 손에 쥔 건 차가운 청구서. 꿈은 사라지고 빚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옴. 10월 만기 PF 대출 원금 1,700억 원. 현대건설 공사비 잔금 740억 원. 총액 2,440억 원 당장 갚아야 할 돈. 통장은 이미 텅 빈 상태. 부도를 막을 유일한 카드 리파이낸싱 돌려막기. 하지만 금융권은 담보를 요구. 결국 조합원들의 아파트 169채 전체가 담보로 걸림. 강남에 내 집을 가진다는 꿈. 그런데 이 선택 하나로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조합원이 아니라 금융인질로 전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 꿈꾸던 재건축, 재개발의 기회가 하루아침에 악몽이 되어버린 겁니다. 수십 년간 부동산 분쟁과 재개발 사례를 지켜봐 온 전문가로서 이 사태는 한국 부동산 권력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조합원들에게는 사실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막대한 추가 분담금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원래는 1억 7천만 원 정도만 더 내면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무려 11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마지막 통보는 권력 구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제 시공사, 특히 현대건설이 모든 칼자루를 쥐게 된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분담금 산정 근거를 조합이 아니라 시공사 계약 구조에서 확인하세요. 추가 분담금 상한선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금융권 대출 한도와 금리까지 사전에 시뮬레이션 하셔야 합니다. 22억 비탄,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내 집이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35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내 이름으로 22억 원의 빚이 더 씌워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집은 자산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안정적인 내 집을 가졌다고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집이 빚의 무게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 누구라도 공포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22억 비탄이라는 말은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쓰지도 않은 돈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시장이 나빠서 정책이 실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권력 구조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극단적인 결과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면 반드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담보 설정 여부를 계약서에서 꼼꼼히 점검하세요. 빚이 어디까지 내 이름으로 귀속되는지 상환 책임 범위를 체크해야 합니다. 시공사와 조합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초기 단계에서 구조를 분석해야 합니다. 20억을 태워 강남에 인생을 걸었다가 2,400억 원의 빚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남이라는 이름 하나가 모든 걸 지켜줄 거라 믿었던 그 오만의 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범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꿈같은 일확천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했고 결국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탐욕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시장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기회로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배타성을 과시하기 위해 수십억을 쏟아붓고 강남이라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오만한 믿음 하나로 결국 2,400억 원을 단 한 번에 걸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믿음은 착각이었고 기회는 곧 빚으로 변했습니다. 이 사례가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투자 규모는 반드시 자신의 능력 안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강남이나 브랜드 같은 이름이 손실을 막아줄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셋째, 탐욕이 앞서면 결국 남는 건 자산이 아니라 빚이라는 사실을 늘 떠올려야 합니다.
즉 화려한 이름과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냉정하게 숫자와 구조를 따져봐야 합니다. 강남의 꿈은 사라진 게 아니라 거대한 빚의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대박과 쪽박을 가르는 기준은 시장 상황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능력과 탐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2,400억 원짜리 교훈으로 남습니다. 탐욕이 만든 결과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